한동훈이 김 한동훈이 이제 그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그 이틀 뒤에 그 한동훈이 그 대통령실에 불려가가지고 사퇴 요구 받았다 이제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했다는 거는 뭐 누가 했든 간에 그는 뭐 비서관이 했든 비서실장이 했든 간에 누가 했든 간에 대통령이 이제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윤석열이 되게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한 걸로 보이는데요. 근데 그래도 보면 그 다음 날 22일에 보니까 한동훈이 여전히 사퇴 거부 입장 표명했습니다. 뭐 자기 갈 길을 가겠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그리고 또 그날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 그 민생 토론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행사 30분 전에 그 불참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혹시 이게 이제 이렇게 불참한 게 그 한동훈과의 갈등 때문에 그게 우선 그 심적인 이유 때문에 불참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. 근데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충남 서천군 그 시장에서 이 한동훈이 이 아주 90도 각도로 인사를 딱 했죠. 그래가지고 또 패딩 잠바 입고 네,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갈등이 해소가 되는 양상으로 지금 네,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보면은 뭐 19일에 그런 발언해가지고 20일 갔으니까 뭐 하여튼 3일차나 뭐 3일차나 딱 간 거죠. 그리고 그 다음날 한동훈이 이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뭐 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이 기자들 앞에서 뭐 자기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을 했다. 네,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넘어가는 네, 그런 일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이 정치권에서 또 중요한 뉴스는 이번 주에 뭐 어제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한 거, 이 중학생한테 그게 있었고, 근데 이 중학생이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자기가 우발적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보니까 경찰에서는 약간 정신병적인 그런 뭐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또 이, 그 응급 입원 뭐 이게 경찰에 제도라는데 하여튼 그 정신병 위험이 있으면 응급 입원시킨다고 하는 데서 그렇게 시켰고 그래서 좀 약간 그 중학생 말이 좀 약간 어딘가 좀 앞뒤가 맞지는 않는데 하여튼 일단은 지금 그렇게 그렇게 그 우발적인 범행으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준석과 양양자가 이제 합당 선언한 것도 이게 하나 뭐 정치권에서 주목을 끈 거고요. 근데 지금 봐서는 뭐 이제까지 제3 이 제도권 정당에서 뭐 제야가 아니고 이제 제도권 정당 내에서 제3 세력이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요. 또 보면 또 제3 뭐 옛날에 그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저기 현대그룹 회장이 갑자기 정주영 그 정종 같은 경우는 자기 독자적인 자기 그 현대그룹이라는 그하고도 이제 이 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거의 그 제3 세력을 형성했지만은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쉽지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저는 봤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 그 세계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. 근데 거기 보니까 하,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군사력이 뭐 6위, 7위 그렇게 보도가 났는데 지금은 5위로 보도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 한국이 이 군사력 강화하는 데 많은 그 투자를 했다는 그런 증거죠. 이게 최근 이제 작년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북한, 중국 견제하느라고 이렇게 좀 군사력을 많이 확충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보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위원이 9명인데 지금 이번 주에 윤석열이 두 명 새로 임명해가지고 지금 6대 1이 됐습니다. 보통은 여야 구도가 6대 3인데 지금 그 야당 몫의 두 명을 임명을 안 해가지고 지금 6대 1이 됐고요. 근데 6대 1이 되니까 여기 사실 이게 그중에 한 명 야당 의원 한 명이 지금 사실상 뭐 이 회의에 불참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상은 지금 6대 0 구도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 심의가 완전히 그, 그 국민의힘 위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히타치 조센 제가 그 지지난번인가도 이게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. 이 전범 기업인데 이 기업 이 기업에서 2019년도에 이 강제 그 집행 법원 법원 집행 피할 목적으로 이 공탁금을 걸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한테 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이제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 공탁을 걸었는데 이번에
이 피해자 측에서 이 공탁금에 대해서 그 압류를 신청했습니다. 그래서 이 공탁금 가지고 이제 그 배상금 받을 목적으로. 근데 이제 법원이 지금 이 압류 추심 명령 이 신청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끝나면은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한국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일본이 그 식민지배 문제로 이게 이 배상하는 비록 이제 그 억지로 하는 거지만 이제 예 사상 최초로 일본이 이 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석춘 교수가 저기 지방법원에서 이제 무죄 받았죠. 그리고 그 이제 위안부를 매춘부로 지칭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고요. 그래서 재판부는 이거를 그 학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, 다만 이제 이 정의기억연대 그 당시는 정대협이었죠. 이 정대협이 그 위안부들한테 이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대협의 명예훼손 시켰다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형을 또 선고했습니다. 그리고 이 후지코 씨, 이 대부분이 이 후지코 씨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손해배상 선고를 내렸죠.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미쓰비시 중공업 또 일본 제철 또 그다음에 히타치 조센 또 후지코시 아주 이 전범기업들이 계속 지금 이제 지금 그 손해배상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요. 이 중국 외교부에서 이 정율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. 좀 아무리 근데 정율성이 아무리 중국인이라고 해도 지금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정율성에 대한 평가가 좀 그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.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지금 네티즌들의 이 문제에 대한 그 네티즌들의 참여를 지금 약간 기대하고 이렇게 약간 그 여론을 서 네티즌들의 어떤 공격을 지금 그 유도하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국가 간의 쟁점 삼을 만한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 중국 네티즌들을 이 정일성 문제 비판하는데 이게 동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. 네. 일단은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 경제 문제에서는 좀 하나 획기적인 일이 세계 최초의 그 AI 폰이죠. 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이거 이제 사전 판매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AI 폰이 이제 우리 쓰는 스마트폰이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 이제 처음에 핸드폰이 스마트폰 될 때 되게 아주 획기적이었잖아요. 이게 스마트하다고.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도 이제 한물을 갖고 이제 AI 폰이 또 이제 새로운 또 흐름으로 이제 앞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이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.4% 해가지고 일본보다도 더 이렇게 낮은 그런 성장률을 보였고요.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아니 뭐 국민의힘이 아니죠.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시행을 유예하려고 그 협상했는데 이 협상이 불발이 돼가지고 내일부터 그래서 이게 이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경제가 힘들어서 그런가 그 임금 체불액이 작년에 역대 최고액이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거의 1조 8천억인데 임금 체불액이 근데 이게 전년보다 32.5%가 이게 급증한 그런 액수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기업들의 사정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되지만 이제 또 연쇄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대중들의 그런 생활이 더 이제 생계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리고 북한이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그뭐 불화살 3-31 이걸 발사했고요. 요즘 보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발사한 당일에는 이게 자세히 이게 뭐 발표를 하지를 않더라고요. 뭐 이 미사일의 재원이라든가 뭐 거리 뭐 각도 이게 발표하지 않는 게 보니까 한미일 삼국의 그 정보력 이걸 그 파악하려고 그러는지 북한이 요즘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당일에 발표하지 않고 다음날 한미일이 어떻게 발표하는가 다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중국에서 이 탈북 문제가 좀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요. 이 중국 지린성, 이 기름성에서 이건 탈북이 아니죠. 이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가지고 이 파업 폭동을 벌였거든요. 그래서
그게 이제 파폭동 벌였다고 이제 고영환 그 통일부 장관 특보가 이제 산케이 신문에 얘기한 게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서 이 북한 노동자들이 하여튼 수천 명이 시위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. 그리고 요즘 보면 미국이 점점 이제 이 김정은의 그 발언들 최근에 뭐 저기 남북 관계 적대 발언 또 통일 포기 발언 이런 걸 되게 이제 요즘에 미국 백악관이나 또 NSC에서 되게 이제 아주 거의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이게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데요. 근데 미국이 이렇게 위험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행동은 하지를 않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행동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. 그 한국, 일본 두 나라한테 알아서 이렇게 좀 그 방어를 강화하라. 또 최근에 보면은 이 미국의 이 동아시아 전략이 약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.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현지의 그 동맹국들을 더 이렇게 이제 그 내세우는 거. 그래서 요즘은 미국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요. 그래서 요즘 미국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 북한이 위험하다 강조하는 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, 일본 두 나라한테 이제 행동하라 이제 그런 그 촉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한국이 중국한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그 이제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 거는 식인데요. 이번에 한국이 유엔에 가가지고 이 중국한테 인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여기 탈북민 강제 북송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중국한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요게 상당히 되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과감하고 또 대담한 건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게 중국을 이렇게 그 자극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행동을 이번에 했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후티 예멘의 후티가 저기 미국을 계속 이제 이 공격을 하고 거의 요즘은 거의 뭐 미국 선박 공격을 되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데요. 그래서 홍해 홍해 물류가 지금 막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하고 이제 브렌트유가 아주 되게 많이 이제 이 가격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휘발유 값이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요즘에 농민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농민이 그 시위하는 도중에 거기에 우연히 끼어든 그 차한테 치여서 이제 그 사망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게 이제 프랑스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튀르키예가 이 스웨덴한테 딴지를 많이 걸었죠. 이게 나토 가입하는 거 비준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 튀르키예가 이제 비준을 해줬습니다. 이제 조건은 미국이 이 튀르키예한테 이 전투기 그 파는 거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처음에는 튀르키 한 나라만 찬성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이제 헝가리가 또 딴지 거리고 있어가지고 튀르키예가 찬성하는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. 이제 헝가리가 찬성해 줘야 이제 되고 근데 헝가리는 요즘에 좀 이게 약간 좀 삐딱하게 아니 약간 좀 이제 좀 미국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그 딴지 비슷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헝가리가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 중동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후티를 아주 여러 번 공습을 했고 근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거의 제압했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보시면은 지난 22일 날 보시면은요 하마스가 쏜 유탄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가 21명이나 전사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아직은 상당한 그 저력이 있다는 걸 이제 여기서 네, 예, 보여줬고요. 그리고 미국은 이란이 후티 반군 배후에 있다는 이제 설을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란을 이제 계속 이게 그 견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이스라엘한테 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국가 해법 이걸 되게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점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이스라엘한테 그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고요. 그리고 미국이 지금 상황 확전을 되게 이제 두려워한다는 게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조그만 그 작은 그 사례가 있는데요. 이번 달 초에 이제 그 IS가 이란에서 이제 그 테러했거든요. 그 최근에 며칠 전에 죽은 그 솔레마니죠. 이란 그 장군. 그 추모식 때 IS가 이 테러를 했거든요. 근데 그 테러 전에 미국이 이란한테 미리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. 이제 IS가 지금 테러하려고 하니까 주의하라고. 근데
미국이 이렇게 이란한테 정보를 준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. 이제 IS까지 또 다시 활개치면은 이제 중동 상황이 더 복잡해져 가지고 상황이 되게 이제 중동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걸 이게 막을 목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그 IS의 테러 정보를 이란한테 미리 준 걸로 보이고요. 근데 이렇게 미리 정보를 줬는데 이란이 그 정보를 불신했는지 그냥 아주 테러를 당했죠.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또 그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하는 걸 이게 협상을 한다고 이제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뭐 오늘 새벽 정도인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라크에서 철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상황이 이제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라크 내에서 이제 반미가 더 강해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런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미국이 지금 상황 확전을 지금 그 원치 않고 되게 소심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또 상황을 확전시켜가지고 레바논에다가 이제 레바논 저기 북쪽의 레바논에다가 헤즈볼라 상대로 해가지고 드론 공격을 또 이게 아, 아니 헤즈볼라가 드론 공격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보복 공격을 또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어서 그 남아시아까지 상황이 전쟁이 그 확대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 이제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 19일이죠. 이란과 파키스탄이 이 긴장 완화하는 데 합의했고요. 그리고 이달 29일쯤에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 두 나라 외교장관이 이게 그 회동하기로 해가지고 요쪽에 이제 상황이 남아시아로 확산되는 거는 이제 이게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방지가 됐고요. 그리고 지금 그 이 동남아에서는 지금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이 해안 경비 협력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제 두 나라가 그 중국에 대응해가지고 이제 그 남중국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이렇게 그 연대하는 거. 근데 보면은 그 해안 경비 협력 되게 이제 약간 보면 이게 뭐 군대보다는 경찰 협력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덜 자극을 하면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그 해안 경비 협력 이런 그 약간 부드러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일본 자민당이 되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지난 19일에는 지난 금요일에는 아베파가 해산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 화요일에 이 기시다파가 해산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 자민당의 파벌을 근데 이제 지금 일본 여론은 파벌들 다 그냥 보기 싫다는데 지금 이 기시다는 파벌을 없애기보다는 이 파벌들을 그 정책 집단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존속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번 그 기시다 개혁이 일본 내에서 크게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미 대선에서는 이제 공화당 경선이죠. 이 디센티스가 사퇴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해가지고 트럼프의 입지가 더 아주 트럼프가 되게 아주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리고 지금 뭐 헨리하고 트럼프 양자 대결인데 지금 트럼프가 그 경선에서 두 군데 승리했는데 아주 크게 승리해가지고 지금 헨리가 지금 사퇴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직은 그 초반전인데 벌써부터 이 트럼프 대세론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이 미국이 약간 황당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. 이 알래스카 옛날에 러시아한테 샀잖아요. 19세기 후반에 러시아가 싸게 팔았고, 근데 요거 러시아가 푸틴이 이걸 다시 그 되찾으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러시아에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푸틴이 그 당시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알래스카 판 거가 이게 불법이다, 무효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지금 그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. 받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그 돌려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제 미국은 또 단호하게 이게 선을 그었는데 이게 또 의외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분위기에서는 러시아가 뭐 그때 그 당시 계약이 불법이라고 또 주장 할 수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뭐 아주 이제 뭐 충분히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알래스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미러 간의 또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 푸틴이
좀 약간 그 비슷한 이유들을 많이 하거든요. 최근에는 저 러시아 그 쿠릴 열도 러시아 일본이 분쟁하는 쿠릴 열도에 내가 가고 싶다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그 저쪽이 어디죠? 그 러시아하고 이 러시아 국경 밖에 있는 땅이 있죠. 저기 그 역외 영토라고 하죠. 그래서 저기 이 북유럽의 뭐 저기 발카 북유럽의 그 아닙니다. 볼고그라드. 케니스베르크라고 칸트 고향입니다. 예, 예. 예. 그래서 거기 그게 역외 영토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알래스카에 대한 그 대해서 푸틴이 말을 했다는 것도 아마 그 진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요즘에 러시아가 이렇게 영토 분쟁 중인 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거 보면은 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이제 대통령 새로 취임했는데요. 근데 지금 그 아르헨티나 이제 노동계가 총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정권이 이제 초장부터 아주 되게 이 공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예,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